첫 추위가 있을 무렵 잘 여문 햇콩을 골라 돌을 가려낸다. 청국장은 원료 콩이 좋아야 제맛이 나기 때문이다. 말끔하게 씻은 콩은 충분히 물에 불려서 끓인다. 청국장은 속성으로 발효시키기 때문에 가정에서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콩 발효식품이다. 소금을 넣는 된장과는 달리 청국장은 물과 콩으로만 발효시킨다. 청국장 발효는 바실러스 세균이 주역이다. 지푸라기를 넣는 이유도 바실러스 균주가 주로 서식하는 곳이 지푸라기이기 때문이다. 바실러스는 콩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 청국장의 소화 흡수율을 높여주는 유익한 균이다. 청국장 10g에는 100억 마리의 바실러스가 살아있다. 우리의 밥상은 생명의 밥상인 셈이다. 일본 관동지방 이바라키현의 소재지 미토시. 인구 24만 정도의 이 도시는 에도 시대에는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 기초가 된 미토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상업이 발달하고 진취적인 도시 분위기를 풍기지만 미토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일본의 전통 식품인 나또로 더 유명한 곳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미또역. 매년 7월 10일은 나또의 날이다. 일본에서는 1994년 나또의 날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이날이 되면 제조업자들은 나또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특별한 이벤트도 마련한다. 이른바 나또 축제는 미토시의 지역 축제인 셈인데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전 국민의 참여 속에 치러진다. 미토시는 일본 내에서도 나또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다. 미토시가 여성의 골다공증이 가장 적은 도시로 밝혀지면서 나또가 다시 한번 주목받기도 했다. 7月10日は一応語呂合わせで納豆の日ということで7月は7、10は納豆という意味で7月10日のイベントにしました。はい、でこの目的は茨城県内に納豆業者が約33社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納豆屋さんの結構大手の納豆屋さんの場合、一般スーパーで売っておりますから、売ってない商品も一般消費者の方に分かってもらう意味で、展示会を開催しております。 이날 도쿄에서는 나또의 영양과 효능에 대한 학술 대회와 함께 전통 음식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또왕을 선발하는 행사가 있었다. 요즘 인기 절정의 연기자 나하이 마사루를 나또왕으로 뽑았다. 나또를 홍보하는 일본인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私が好きなのはやっぱり美味しいっていうのとやっぱ自分の健康を考えて気使ってるんで一番手軽なものかなと思いますね。関西の人たちは匂いが嫌だって言いますけど、やっぱり納豆独特の匂いもいいと思うやっぱり茨城県だから思え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それでもあんまり地方に行くと。 匂いが違うんではないかなと思ったりしてますけどね. 일본의 나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과연 어떤 식품이기에 일본인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것일까? 미토시에 있는 4개의 나또 공장 중 한 곳을 찾아가 본다. 115년 동안 나또만을 생산해온 탱구 나또. 나또는 바로 우리네 청국장과도 같은 콩 발효식품이다. 이곳에서는 전통 방법과 기계화가 조화를 이루며 매일 6,000개의 나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나또 제품은 과학적인 설비로 인해 항상 균일한 품질을 유지한다.
全てデータ取ってまして、蒸すところからやっぱりこの発酵のところまで大体ほとんど毎日同じような過程でできますので、そんな味はそんなに違わない。ただねやっぱり菌を発酵させる食品ですから、その点少し難しいところもねあり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れさえやっぱり他の菌がさっき話しましたように混じらないような、やっぱりきれいにできればですね、やっぱりいい納豆ができて味も大体一定に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 낫또는 우리네 청국장처럼 짚을 이용하지만 다른 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 100도에서 30분간 철저히 소독한다. 다른 유해균이나 미생물이 남아있지 않아 낫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할 수 없다. 자연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바실러스에게 발효를 맡기는 우리의 청국장과는 대조적이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볏짚에 붙어있는 고초균이라 부르는 바실러스 서틸러스 한 균만을 종균함으로써 발효를 단일화시킨다. 250cc 병 속에 담긴 바실러스균 한 병이면 콩 3,000kg으로 낫또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낫또는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밥에 뿌려 먹는 가루 낫또로부터 술안주용 말린 낫또, 김치와 섞은 김치 낫또, 과자, 사탕, 낫또 선물 세트에 이르기까지 20여 종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한때 관동 지방 사람들만 즐겨 먹었다는 전통식품 낫또는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비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과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지키려는 노력의 결과다. 例えばその中で納豆の大豆の中に、いろんな酵素がありますが、特に女性なんかは肌をね色白にするとか、美容にも納豆を食べるとね非常にいいというようないろんなことがね今分かってますんで、若い人なんかもね今納豆をどんどん食べるようになりましたね。それと今学校で給食にも納豆使われてますから、子どもたちも納豆今大好きでねたくさん食べてますから、やっぱりそういう子どもたちが大きくなればまた今度はその子どもたちに受け継がれ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そうすれば納豆ますますね商品が伸びるんじゃないか、そんなに思ってます。 미토시에 있는 낫또 전문 식당. 끓여 먹기만 하는 우리의 청국장과는 달리 이곳 식당에서는 현대인의 식생활과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낫또 음식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미식화, 미니화, 다양화, 세계화를 낫또로 실행한다. 보통 낫또는 간장과 겨자를 타서 생으로 먹는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전통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낫또 생선 말이, 낫또 생선 조림, 낫또 튀김, 낫또 장국 등 어떤 재료에도 낫또를 조화시켜 음식을 만들어낸다. 색과 영양과 맛을 조화시킨 낫또 음식들. 소화율이 높고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생균과 효소의 작용으로 인체 내에서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의 기능성 식품이다. 낫또 음식의 개발은 상품화 전략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둘 다 성공이다. 전통식품 낫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에는 학계의 연구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오카야마 근교의 쿠라시키 예술과학대학. 이 대학엔 이른바 낫또 박사라 불리우는 스미 히로유키 교수가 낫또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낫또에 혈전을 용해시키는 효소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효소를 낫또 키나제라 명명했다. 낫또의 효능을 세계에 알린 스미 히로유키 교수는 낫또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한 1등 공신인 셈이다. 낫또 키나제의 혈전 용해 실험을 직접 해봤다. 사람의 혈액에서 만들어진 덩어리 혈전에 낫또를 직접 넣어봤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곧 혈전은 녹기 시작해
2시간이 지나자 완전히 용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혈전 용해의 주인공은 바실러스 서틸러스다. 納豆キナーゼというのは酵素でしてね、口の中に口からこう胃を通って消化管まで行きます。でそこでほんの微量ですけど血液の中に入って血栓を溶かす、直接溶かす作用もあるんですけど、もう一つは血管の細胞に働いてそれ間接的に人間が持っている血栓溶解酵素をたくさん出さすと。だから細胞にこう働いてその出さすという、どちらが多いかというと、どうも納豆キナーゼを投与して、その人間が本来持っている酵素をたくさん出さすと。それが主な作用だ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ですから最終的には血栓がよく溶けると。今そういうことが証明されています。 스미 교수는 최근 규슈에 있는 미야자키 의과대학과 함께 인체 실험을 실시했다. 폐혈전이 있는 5명을 대상으로 나또 가루를 복용시킴으로써 나또 키나제의 효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과연 실험실에서 밝혀진 나또 키나제의 혈전 용해 작용이 체내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것인지 주목되는 실험이다. 나또 가루 복용 전에 31분이었던 혈전 용해 시간이 복용 후 급격히 빨라졌다. 4시간 후 가장 효과가 많이 나타났고 8시간까지 지속되다가 24시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그 효력이 소멸됐다. MK7 という스미 교수의 나또에 대한 최근 연구는 비타민 K의 일종인 메나키논 세븐에 집중돼 있다. 지용성 비타민인 메나키논 세븐은 혈액 안에 쉽게 흡수되는데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성들에게 흔한 골다공증 예방과 성장기의 칼슘 흡수에 큰 도움을 주는 성분인 것이다. 이처럼 콩발효식품의 우수성은 일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骨には実はこのカルシウムが今分かっているものは非常に少なくて、納豆菌というのは人間がこう地球上に生まれてくるよりもっと昔から非常に厳しい時代を生きてるんですね。ですから強い生命力を持っていると。だから人間にとってはそれでいて相性がいい。ですからその中に入っている生命力をうまく利用できるようになれば血栓だけではなくてもっともっといろんなものに効く可能性があると。これからいろんなものを他の分野も調べていきたいと思ったんですけどね。 일본에 나또가 있다면 우리에겐 청국장이 있다. 6달 이상 걸려야 먹게 되는 된장과는 달리 속성 청국장은 2, 3일 후면 금방 먹을 수 있어 영양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효율이 높은 콩 발효식품이다. 한국 사람들은 청국장을 찌개로만 끓여서 먹었고 일본 사람들은 이 청국장을 생으로 먹은 그렇게 이제 그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즘 일본 사람들은 나또를 청국장 발효균주 하나 단일 균주를 쓰고 제조법도 단일화되고 표준화되어 있고 공장식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청국장은 일반적으로 균주 접종을 하지 않고 그냥 발효시키기 때문에 청국장에 존재하는 균주가 훨씬 다양한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죠. 진이 나오는 청국장도 있고 진이 안 나오는 청국장도 있을 수 있고 또 청국장 색깔이 누런 색깔, 심지어 검은 색깔 청국장도 있을 수 있고. 청국장의 과학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김한복 교수는 우수한 청국장의 발효균주를 찾아냈다. 새로운 발효균의 이름은 바실러스 리체로포르미스. 우리 토양에서 찾아낸 청국장 신종균이다. 이 균을 섭씨 40도에서 12시간 배양해봤다. 육안으로 보이는 작은 점 하나에 100만 마리의 발효균이 살고 있다. 청국장을 조금만 먹어도 엄청난 양의 발효균을 섭취할 수 있다. 이 균주는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이 강하고 그리고 점질 물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수한 특성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 면역 증강 물질,
항암 물질 이런 것들도 이 균주를 사용하게 되면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청국장의 효능 중 장 기능 개선 효과를 살펴봤다. 만성 변비 환자를 대상으로 청국장 강정, 청국장 가루, 마른 청국장을 선택해 하루에 30g 정도 복용하도록 했다. 청국장 복용 전 일단 환자의 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를 이용해 변비 환자의 대장 통과 시간을 측정했다. 24개의 링이 들어있는 캡슐을 하루에 1개씩 3일간 먹은 후 방사선 촬영을 했다. 그리고 청국장을 일주일간 복용한 후 또다시 같은 조건으로 촬영해봤다.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가 장에 남아있는 개수를 통해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장의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표준화된 방법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변비의 원인을 찾아봐야 돼. 근데 이걸로 봐서는 먼저 청국장을 먹기 전 사진 속에서 방사선 비투과성 표지자의 장 분포들을 보면 우측 대장에 10개, 왼쪽에 17개의 표지자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국장을 먹은 후 찍은 사진 속의 표지자는 우측 대장에 2개, 왼쪽에 2개만 남고 다 빠져나간 걸 알 수 있다. 장 속의 표지자가 줄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측 대장의 통과 시간이 10시간에서 2시간으로, 그다음에 좌측 대장의 통과 시간이 17시간에서 2시간으로 직결장에 이런 환도 많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호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의 모든 결과를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 서행성 변비가 상당히 많은 호전이 된 장의 움직임이 활발히 개선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국장 속에 들어있는 발효균인 바실러스의 정장작용 외에도 변비를 막는 섬유질이 청국장에는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 섬유질은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고 수분을 강하게 흡착하는 특성 때문에 대장의 생리에 영향을 주어 변비 치료에 작용을 한다. 섬유질이 많이 함유돼 있다는 채소나 과일에 비해 청국장에는 무려 5배의 섬유질이 들어있고 우리가 매일 먹는 백미에 비해서는 16배나 많아 섬유질의 보고인 셈이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균을 통해 발효시키는 우리의 메주. 예로부터 장 담그는 시기는 음력 정월 금음이 좋다고 전해지는데 늦게 담글수록 소금량은 증가하게 된다. 인체에 유익한 균들은 메주의 안쪽에, 곰팡이를 비롯한 잡균은 주로 바깥쪽에 생긴다. 메주가 발효되면 곰팡이와 함께 잡균을 물로 씻어낸다. 청국장을 제외하고 우리의 콩발효 식품은 염장 발효를 통해서 저장성과 맛을 갖추게 된다. 보통 소금물은 장 담그기 2-3일 전에 풀어서 가라앉은 후 사용한다. 우리의 발효식품에 있어 소금은 중요한 조정작용을 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하면서 방부력, 미생물의 생육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하고요. 이어서 그 음식의 맛을 조절할 수 있는 짠맛 성분이고 또 우리 그 몸 안에 무기물의 공급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의 방부 역할은 크게 4가지로 그 요약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가 그 삼투압에 의한 미생물의 원형질 분리로 그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미생물 생육이 그 억제가 되는 거하고요. 두 번째로 이 용존산소를 줄여들여가지고 호기성균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는 거. 세 번째가 이 염소이온에 의한 살균 효과. 그 이외에 단백질 분해 요소의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과 햇빛과 바람이 만들어낸 소금. 소금의 발견은 인류의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식품 보존을 위해 인간이 처음 행한 수단은 말리는 방법이었고 다음은 절이는 방법에서 발효의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우리 식품 가공 역사에 있어 크나큰 발견이었다. 그래서 소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소금은 과연 무엇일까? 좋은 소금을 찾던 우리 조상들은 천일염과 대나무의 만남을 시도한다. 예로부터 사군자의 하나로 우리와 친근한 대나무. 곧고 강인하지만 잘 쪼개지고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대나무는 우리 일상에 많은 죽제품과 먹거리를 제공한다.
음식 맛의 기본이 되는 소금이 대나무와 만나면 새로운 죽염이 된다. 죽염은 서해안 천일염을 지리산 왕대나무에 담고 황토로 입구를 봉한 뒤 철통에 넣어 철 성분이 함유되게 토종 소나무 장작불로 굽는다. 구워진 소금 기둥을 잘게 분쇄해 같은 방법으로 재차 굽는데 구워지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대나무 껍질의 백금 기운인 죽여와 진액인 중령 성분이 소금 속으로 스며들어 감노정의 단맛과 깊은 맛을 지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금의 유황 성분을 흡착시키고 황토에서 파장되는 약성을 흡수시킨다. 황토에서 흘러나온 지장수는 미생물의 대사체다. 죽염은 매번 구울수록 그 색깔이 짙어지는데 마지막 9번째는 1500도 이상으로 고열 처리한다. 이렇게 구워낸 죽염은 부분적으로 청, 황, 적, 백, 흑 5색이 비친다. 특히 고열과 고압으로 잘 구워진 죽염은 연자수정 빛을 띠게 되며 이와 같이 자줏빛이 감도는 죽염을 자죽염이라 하여 최상으로 친다. 현대 과학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아마 성분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장수도 황토물입니다만 일반 물하고 지장수하고 차이를 성분학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장수의 효능이 일반 물하고 똑같으냐? 그런 또 아니거든요. 즉 지장수 속에는 그 황토 속에 생존해 있는 많은 그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내는 여러 가지 대사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미생물이 내는 대사체까지 현대의학으로 아직 밝혀진 게 없거든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그 어떤 성분에 한 것보다는 이 전체적인 그 조화에 의한 신체와의 그 적합성, 조화성 이런 것에서 우리 건강 향상에 아마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장을 담그는 것은 정성이다. 메주를 넣은 항아리에 소금물을 부은 후 숯, 고추, 대추 등을 서너 개씩 띄우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으로 갈무리한다. 이제 장맛은 자연에 맡겨진다. 자연이 장을 만들어주는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 한국 사람은 된장을 많이 먹어 위암이 많다는 1969년 타임지에 그릇된 보도 때문에 한때 된장을 기피했었다. 그러나 된장 속에 있다는 발암 물질인 아플라톡신은 발효 과정을 통해 모두 파괴돼 없어진다. 우선은 그 햇빛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해서 그 아플라톡신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생성하는 균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된장 속에 있는 다른 균들이 그 균을 못 자라게 하는 소위 경쟁을 해가지고 못 자라게 하는 그러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더 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장이 발효되면서 그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암모니아가 되는데 이 암모니아는 아플라톡신을 파괴하는데 아주 제1등입니다. 그래서 된장의 그 쾌쾌한 냄새를 우리가 뭐 싫어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런 소위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아주 파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숯도 아주 그 독성 물질을 파괴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제 이렇게 메주를 띄우고 숯을 이렇게 불에 달구어서 띄우게 되는데 그렇게 띄우니까 그 독성 물질을 이렇게 흡수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또 숯 자체가 독성 물질을 파괴하는 이런 그 효과도 있었어요. 이처럼 수천 년 동안 지켜져 온 우리 전통 음식 속에는 과학이 담겨져 있다. 단지 지혜와 슬기로만 여겨졌던 우리 음식 문화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음식의 근간이 되는 발효식품. 우리에게 발효 문화가 싹틀 수 있었던 토양은 무엇이었을까? 기와에 있기도 포용하는 우리 민족은 자연의 정복보다는 상생을 늘 꿈꿔왔다. 발효식은 바로 미생물과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의 음식인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도우며 살아온 것이다.
삭히는 문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다. 갑작스레 그냥 못 만든다. 밥도 그래요. 밥도 그냥 만들어서 훅 끓여서 먹으면 맛이 없죠. 뜸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저변에 보면은 뜸 들이고 곰 새키는 그러한 삭히는 문화로서의 발효식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음식은 스스로 시간하고 타협하고 융합하면서 소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문화, 그것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것이 간장이다. 된장, 김치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궁궐 그림인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자세히 그려놨다. 국보 제249호로 지정돼 있는 이 동궐도를 펼쳐보면 창덕궁과 창경궁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수백 개의 장 항아리가 있고 염고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국내인들의 기본 음식에 뿐만 아니라 갖가지 병통에 단방약으로도 쓰였을 장독 속의 장들. 장독대는 우리 음식의 저장과 발효의 생생한 증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장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신문왕 3년에 왕비의 패백 품목에서 볼 수 있다. 135수레를 보냈다는 패백 물품에 시와 장이 포함돼 있다. 그만큼 장류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됐음을 알 수 있다. (1715년) 홍만선이 펴낸 종합적인 농가 경제서인 산림경제에는 생황장, 숙황장, 면장, 대맥장 등 무려 45가지의 다양한 장의 제조법을 소개하고 있다. (1655년) 편찬된 농가집성의 사시찬요초에는 우수일에 장 담그는 비법과 9월에 즙장 담는 방법, 그리고 더덕과 도라지를 이용한 특수장 담그는 법이 기록돼 있다. 20日で完全に出てくる。 발효식품에 대한 식품영양학계와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2000년 3월 일본 도쿄에서는 발효는 세계를 구한다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는 발효식품의 파워를 다시 보자, 발효의 위력, 발효가 지닌 맛의 혁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면서 발효식품에 대한 새 천년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この米でこの土で作物作れたら一回みんな作ったら根腐れ全部してたから誰も後作らない。その町はね3億もかけて機械買ったんですよ。生ゴミを作る機械を。健康食品のブームなんですね。ですから発酵食品というのが非常に神秘的な食べ物であるというのと、昔からやっぱり体にいいって言われてきてるんですね。ですからそういう健康志向というかそういうブームに乗っているのが一つ。から今一つはねやはり本物とかね、それから歴史とかそういうその重みを感じるんですね。ですから今日本の人たちずいぶんお肉いっぱい食べたりいろんなことするけど、その発酵食品の良さを忘れていた。 한편 일본 고베에 있는 콩식품 회사인 후지코사에서는 WHO 공동조사단과 함께 한 조사서를 발표했다. 콩 속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의 골다공증 예방 효과에 대한 이 역학조사는 일본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오키나와 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95년 세계 장소 지역으로 인정받은 오키나와 현 주민들은 수명이 길 뿐 아니라 다른 어느 지역 사람보다도 건강하다. 전립선 암에 잘 걸리는 미국인들이나 그 밖에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에 비해서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전립선 암이나 신장암, 골다공증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 이들은 과연 일상생활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있을까? 교토대학 야모리 교수 연구팀과 WHO 공동연구단은 오키나와 현 주민들의 골밀도가 콩 속의 이소플라본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사했다.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이소플라본의 양과 골밀도를 비교함으로써 콩 속의 이소플라본 효능을 알 수 있는 역학조사다. 평소에 콩과 콩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이들의 식생활이 바로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었던 것이다. 矢守先生と共同研究を始めていろいろ調べたところ、どうも女性ホルモン陽作用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骨粗しょう症であるとか、あと循環器疾患でがんなんかでも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で今世界中で研究がされております。で日本では我々が調査を研究を行いまして、日本の厚生労働省が骨に対してイソフラボンは健康にいいということを認めるということで、特定保険用食品という商品も販売しております。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비슷하고 역할 또한 비슷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린다. 체내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폐경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것으로 보고돼 있다. 그렇다면 콩 속의 이소플라본은 과연 미생물의 발효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정밀분석실. 원료콩과 발효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을 비교해보자. 이소플라본은 원래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두가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몸에 흡수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다이더제인과 제니스타인, 글리시타인 3가지뿐이다. 콩과 발효콩의 이소플라본 비교 실험 결과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이 3가지 이소플라본 함량이 급격히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바로 미생물들이 그 역할을 한 것이다. 콩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소플라본 함량은 실제적으로 그거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거 각종 그 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부서지고 난 상태에서 제니스타인이라든지 글리시테인이라든지 다이드제인 같은 그런 성분으로 그 딱 부서져야지만 그게 사람 몸에서 기능성을 나타내는데 콩에서는 그런 형태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당도 붙어 있고 여러 가지 결합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과를 못 내거든요. 근데 메주의 상태로 됐을 때는 미생물들이 사람 몸에 가장 흡수하기 좋은 그 3가지 형태, 다이드제인이라든지 글리시테인이라든지 제니스테인 같은 그런 형태로서 다 부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먹으면은 사람이 섭취하자마자 바로 몸속에 흡수돼가지고 바로 그 기능성 성분을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소플라본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인 관심사다. 항암 연구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미 국립암연구소에서는 92년부터 콩의 항암 효과를 조사하고 있다. 콩의 기능성 물질인 이소플라본의 항암 연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 해 100억 원에 이른다. Asian populations that have high soy consumption, and the consumption in Asia is about 20 times what it is in the U.S. if you measure levels of soy isoflavones in people with eating an Asian diet, it's about 20 times what it is in the U.S. In those populations, we have a much lower incidence of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There's some lowering of blood lipids. There's osteoporosis data. Mechanistic laboratory data, there's epidemiology data, there's animal data, and the field is such that now there's sort of early stage clinical trials that will be looking at isoflavones and their development for use as agents for prevention of cancer. And that's NCI's primary interest and primarily the interest of our group in chemoprevention. 콩의 기능성 물질 연구에 앞서 있는 일리노이 대학. 이곳의 안드레아스 박사팀은 콩의 항암 효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쥐에게 유방암을 유발시킨 후 일반 사료를 먹인 쥐와 콩 사료를 먹인 쥐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했다. 그 결과 콩 사료를 먹인 쥐는 일반 사료를 먹인 쥐에 비해 20일 늦게 첫 종양이 나타났고 종양의 개수 또한
콩사료를 먹인 쥐에게서 3개나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콩사료를 먹인 쥐와 일반 사료를 먹인 쥐는 종양의 크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With respect of the cardiovascular benefit, the data are so strong that there is a health claim that has been accept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y products are now able to write on their label that it will provide a cardiovascular benefit, that soy will provide a cardiovascular benefit. With respect of cancer, we have many benefits in breast cancer, although it's not very clear yet whether the ingredient of soy is genistein or diazine or isoflavones or some other component of soy that might be responsible for the reduction in cancer risk, breast cancer risk. 한편 국내에선 콩속 제네스타인의 항암 실험 결과가 한양대학교 엄혜선 교수에 의해 발표됐다. 암의 진행 과정이 인간과 비슷한 쥐의 대장암 예방 실험이다. 대장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콩의 추출물인 제네스타인을 투여하고 현미경을 통해 대장의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제네스타인을 투여받지 않은 쥐는 암세포가 2군데서 나타났다. 그러나 제네스타인을 투여받은 쥐의 경우 암세포의 성장이 눈에 띄게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킬로그램당 그 70 ppm 정도를 투여를 했거든요. 투여를 해서 10주간 보니까 이 이상 증식이 아무런 것도 또 주지 않은 그냥 증류수만 준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AOM을 투여하고 제네스타인을 준 것에서 이상 세포의 증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크기도 줄어들었다는 거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항암식품 피라미드에는 맨 윗자리에 마늘, 생강, 당근, 양배추와 함께 배두, 즉 콩이 차지하고 있다. 소금물 속에서 적당히 발효된 메주는 이제 된장과 간장으로 갈라지면서 콩의 영양도 나눠갖게 된다. 된장은 콩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영양분에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까지 합해져 한층 상승된 영양 덩어리가 돼 있는 셈이다. 메주를 건져내고 남는 게 간장이다. 이 간장은 다른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쓰임으로써 어울림의 밥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주역이다. 된장의 면역 증강 물질을 처음으로 발표한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비장의 크기 변화를 보여주는 실험을 통해서 된장 추출물이 항체 면역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된장에서 추출한 면역 증강 물질을 쥐에게 투여한 결과 비장의 크기가 다른 쥐에 비해 약 1.5배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 증강 물질이 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측정할 때 생체에다 주사를 하게 되면 비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즉 커지는데 비장이 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무슨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그게 병적으로 커질 수도 있으니까 나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물질을 주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커졌다가 다시 이 물질을 투여하지 않을 때는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데 비장이 커졌다는 얘기는 임파구, 지금 말씀드려서 항체를 만드는 그런 임파구가 비장 내에서 많이 증식을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세포들이 많이 증식이 되면은 항체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저희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삶은 콩과 된장, 일본 미소의 면역 증강 물질을 측정한 결과 그 양에 있어서 우리의 발효 된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체의 생성을
빨리 촉진시킬 수 있고 또 대량의 항체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점에서 매우 유효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백혈병 환자에 우리가 이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백혈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식된 세포들이 몸에서 빨리 자라야 말하자면 감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잘 자라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투여받게 됨으로써 이제 세포를 빨리 증가시키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질을 이용할 수 있다면은 적어도 B 세포의 생성을 빨리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콩발효식품의 기능성 물질 중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는 펩타이드다. 항암 작용은 물론 콜레스테롤과 혈압 강화 등 다양한 효능들이 연구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김승호 박사팀은 펩타이드의 혈전 예방 효과를 실험하고 있다. 콩펩타이드의 혈소판 응집 저해 실험이다. 혈전 형성이라는 것이 말이죠. 피 속에 있는 피브리노겐이라는 성분하고 그리고 혈소판에 그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 결합하면서 혈전이 생산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스텝이라고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이 펩타이드들이 그 결합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혈전 형성의 그 초기 단계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들의 우수성이 점차 과학적인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한 활용 방안들은 다각도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콩발효식품 가운데 가장 늦게 개발된 건 고추장. 임진왜란을 전후로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 어찌 보면 고추장은 우리 민족 최초의 퓨전 식품인지도 모른다. 고추장에도 발효된 메주가루는 필수다. 고추장 담금법에 대한 최초 기록은 조선 중기의 증보살림 경제에 남아있다. 막장과 같은 형태의 장으로 여기에는 고추장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말린 생선, 다시마 등을 첨가한 기록이 있다. 잘 삭힌 고추장은 여러 야채들과 만나 우리 밥상에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준다. 더덕, 무, 풋고추, 도라지, 마늘종, 풋마늘, 온갖 채소가 고추장 속에 들어가면 장아찌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안동 하회마을. 이곳엔 탈놀이를 통해 양반과 상민의 갈등을 완충하던 별신굿이 지금도 행해진다. 상민들은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양반들의 묵인하에 비판과 풍자를 통해 결속을 다지는 어울림이 우리 전통 굿에는 존재한다. 각기 따로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야 참맛을 내는 우리네 밥상과도 흡사하다. 이곳에서 종택을 지키고 있는 풍산유씨 대종부 김명규 씨. 18세에 이곳에 시집와서 70년 이상 풍산유씨 장맛을 지키고 있다. 이 댁의 한여름 된장떡 관리하는 비법이 독특하다. 파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쓸었으면은 이 안에다가 넣고. 이건 지금 파리가 호박잎에 거칠거칠한 뒷면을 이용해 파리의 산란을 막는 것이다. 장맛을 위해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다. 요게 못 뛰가. 요 다 침투를 못 하게 한다. 요 침투를 못. 나이 많아도 염장 같은 거, 고추장, 된장 같은 건 못 먹게. 내가 봐야 마음이 믿었지. 암만 잘해도 눈 감고 죽을 땐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엔 내가 봐야 돼. 암만 수화들이 있어도. 한 집안의 장맛을 고집스레 지켜온 종부의 집념이 새삼 다가오는 것은 잊혀져가는 게 너무 많은 까닭일 것이다. 우리 결의의 밥상을 차지해온 발효식품들은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생명의 밥상이다.
과거 한 그릇의 밥이 곧 생명이었던 한국인. 발효를 통해 조화로운 혁명을 일으킨 한국인의 밥상이야말로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인 것이다. 생태학적 지혜와 생태학적인 그러한 기술을 어떻게 옛날의 슬기를 21세기에 다시 되살려서 우리의 문명과 자연을 잘 조화시키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무심껏 먹는 간장 한 방울, 김치 하나 속에 바로 미래의 슬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썩히는 것은 다 나쁜 거다 하고 죽였는데 아니다. 잘 썩히면은 김치처럼 그런 맛있는 게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에게 부패한다는 것은 생명의 죽음이고 참 나쁜 걸로 알았는데 부패하는 그 부패시키는 균을 잘 이용해서 효모균 같은 걸 이용하면은 우리들에게 건강과 무한한 영양소를 줄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김치가 전 세계의 김치가 되고 한국의 그 매주 뜨는 그 기술이 전 세계의 발효 문화에 큰 임팩을 준다면은 그게 바로 오늘날 세계화고 우리들이 이 인류에 공헌함으로써 그들과 더불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21세기의 지식체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게 열려진 우리의 가치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다. 남에게도 주는 거다. 우수한 전통식품을 세계적인 식품으로 만들자는 일환으로 국제식품 규격인 코덱스 등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로마에서 열린 총회에서 장려 코덱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제 김치에 이어 고추장과 된장이 세계인의 음식이 될 날도 머지않은 것일까. 우리 장료의 세계 식품화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생명의 밥상을 지구촌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